안녕하십니까.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강승기입니다.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건, 사고와 소방의 역할, 군인의 역할을 다 같이 하는 종합 해상 치안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해바다는 정말 깨끗하고 파랗고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그러나 해경에게는 지켜야 될 숙명입니다. 특히나 이 포항 앞바다는 일본과 마주하는 어족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의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굉장히 좀 중요한 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동해인, 진짜 동해바다를 지키고 있는 진짜 동해인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강성기 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동해에서 오시는 길인가요? 예, 좀 오래 걸리네요, 보니까. 한 3시간 걸리죠? 예. 이야, 이 바쁘신데 이렇게 또 포항까지 와주시니까 더 반갑습니다. 아니, 그 포항 시민들을 제가 네. 굉장히 좋아하고 오. 여기에 멋진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지금 포항에 원래 좀 자주 오시냐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주 오십니까, 평소에? 여행 삼아는 한 두세 번 이렇게 왔는데요. 네. 그 예전에 제가 지금 포항 1사단에서 훈련소에 해병대 훈련을 오. 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해병대 출신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야. 네. 자, 오늘 바쁘신 청장님 여기까지 모셨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먼저 좀 꺼내고 싶어요. 우리 강성기 청장님께서 최근에 치안감으로 직급이 상향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일단 영광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치안감 청장체제로 직급이 상향이 된 게 지위가 이제 올라간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청장님께서 직접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우리가 인접한 독도를 가운데 기점으로 두고 일본 해상보안청하고 항상 같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해상보안청의 관구장이 차관감 정도 되고요. 네. 러시아 연해주 사령관이 군인으로 소장 정도, 투스타라고 이렇게 하는데 국제협력하고 그다음 협상하는데 좀 한 수 밑에지 않았나 싶어서 빨리 이번에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뭐 러시아나 일본을 상대를 할 때도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동안에는 체급이 달랐던 거잖아요. 기관장이.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협상을 하거나 뭐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도 굉장히 좀 편치 않은 부분이 있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지위가 좀 올라간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해를 동해 바다를 두고 양국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데 있어서 우리 한동해 해양 주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해해경청이 지금 생겨난 지 16년 만에 이제 격상이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거는 정말 이 기관 내부만의 경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이거는 반길 일인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저희 동해해경청이 독도를 수호하는데 최첨단 천병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청장님과 동해해경청 그리고 해경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 좋은 소식,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포항에도 포항해양경찰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익숙하기는 한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해경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청장님께서는 지금 한 해경에 근무를 하신 지 30년 가까이 되셨나요? 예, 30년 정도 됐습니다. 야, 거의 뭐 일평생 한 직장에 예. 하두물만 하신 입장인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해경이기 때문에 좀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저건 아닌데 싶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오해 아닌 오해랄까?
편견이랄까? 어떤 얘기 제일 많이 들으세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네. 바다를 동경을 하지만 바다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바라보면 파란 파도에 멋있다고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바다는 사실 멋지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이 항상 그 싸나운 이 기상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바다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대인 것 같습니다. 해경인데 지금 바다를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보다 바다를 안 무서워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안 무서운 건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무서운데 그 무서움을 훈련으로 대체하고 그 훈련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사명감으로 인해서 저희들을 구조할 때나 언제나 저희 목숨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해경은 늘 바다에서 일을 하나요? 예, 바다에서 주로 일을 하죠. 아. 그러나 꼭 바다에서만 일하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 수사과에 초임에 좀 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해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든가 네. 예전에 그 아덴만 여면 작전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사건 팀장으로 해서 해적 네. 사건을 수사한 적도 있습니다. 해적 사건도 하시고. 예. 근데 해적을 만나면 어떤 기분일지 너무 궁금한데. 그때 제가 예. 항공기에 처음 그 국내에 도착해서 네. 그 처음으로 제가 항공기에 탑승해서 신병을 인수했는데 예.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작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컸습니다. 아니 우리 청장님도 꽤 체격이 있으신데. 저보다 훨씬 더 컸고 신체적으로 굉장히 좀 뛰어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예. 아무래도 이제 흑인이다 보니까 피부에서 나오는 어떤 위압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좀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야, 우리 청장님께서도 해적 앞에서는 그 약간의 그 두려움을 어쩔 수는 없으셨군요. 예. 그래도 뭐 잘 해결은 됐잖아요. 예, 그때 그 많은 여러 기관들의 협조에 의해서 네. 해결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김해구치소에서 지금 수감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수감 중이군요. 예. 거의 10년 정도. 13년 예. 그때 구형을 받았으니까 네네. 한 조금 2년 남았네요. 정도 이렇게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야, 저는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해경이 연봉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공무원 중에서도 고연봉에 속하고, 그리고 업무도 좀 편하다. 그래서 굉장히 꿀직장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일부는 사실은 일부는 아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그 육상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른 그 경찰관들하고 똑같은 연봉을 가지고 있고 해상에서 함정에 근무하는 분들은 함정 수당이 좀 있어서 다른 육상의 직원들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아무래도 바다에 나가 있고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좀 수당을 따로 받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대신 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그 높은 파도에서 보통 한 7박 8일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떠 있어야 되는 이야. 게 굉장히 좀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일주일씩이나 나가 있어요? 예. 청장님도 혹시 그거 해보셨나요? 과거에 예. 좀 했죠. 어때요? 일주일씩 그렇게 바다에 있으면? 굉장히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서 있는 자체가 고통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는 거는 소명 의식이라 할까요? 국민을 지키고 안전하게 바다를 지킨다는 그런 소명 의식 때문에 일주일간 바다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힘드는 거는
기상이 안 좋은 상태에서 경비를 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모든 선박이 피항하고 대피해 있을 때 해양 경찰의 함정은 그 파도와 바람을 이기고 그 바다에 계속 경비를 해야 될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바다에 우리 바다를 지킬 수밖에 없는 숙명입니다. 경비함정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높은 풍랑과 바람 속에는 나룻배와 같은 작은 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경계 근무를 해야 된다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애롭고 무섭고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사명의식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해경이 하고 있는 업무가 단순히 뭐 그냥 바다에 나가서 경비를 보고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해경은 어떤 일들을 하나요? 예, 일례로 경찰과 비교를 하면 네. 경찰도 수사를 하듯이 해경도 항포구 주변이나 인근 연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다의 119로서 네네. 소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 수송이라든가 화재선박 진압하는 예. 그런 경우도 하고요. 또 그에 덧붙여서 오염사고가 바다에서 일어났을 경우에도 방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한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중에서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진짜 몇십 년 동안 계속 안 없어지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특히 왜 그 불법 조업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예, 예. 뭐 대게 불법 조업 한다 그러고 무슨 중국 어선들이 와가지고 오징어를 싹쓸이해서 간다 그러고 꽤 오랫동안 이런 뉴스들을 접해왔는데 이거 왜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대게가 굉장히 좀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중에 유통이 비싸게 유통되다 보니까 소득을 높이 좀 많이 올리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네. 좀 불법이 아직 근절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한 고래고기를 포획을 금지하도록 네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고가에 팔리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불법으로 포획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고래를 또 바다의 로또라 그러고 예, 그렇게들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나서 욕심에 또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분들이 계속 생기는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속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입항하는 어선들이나 그다음에 그 연안에서 활동하는 우리 경비정들이 검문 검색을 통해서 항상 감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불법은 아직 근절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해경에서는 굉장히 애를 쓰시면서 단속을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 불법 여부를 판단을 하고 또 단속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이 선박 입출항하는 선박들을 모두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올 때 처음에는 평상시와 좀 다르게 좀 다르다. 그 예를 들으면 고기가 많이 잡아서 이렇게 만선이 돼서 선수가 많이 가라앉아 있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가라앉을 요새 고기들이 없는데 라고 하면 검문 검색을 하면 예. 그때 보면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들이 엄청나게 많이 적재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긴 뭐 해경 여러분들은 워낙 늘 보시니까 딱 보면 배가 왜 이렇게 쑥 가라앉아 있지? 뭔가 네. 수상한데? 이런 낌새가 딱 보이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딱 해보면 증거들이 바로 나오나요? 사실 그 대개
불법 포획이나 고래의 경우에는 좀 조직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육상에서 컨테이너에 수족관을 만들고 냉동 탑자를 모르게끔 비밀스럽게 운영을 해서 이렇게 판매책, 그다음에 이동책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는 이야. 그런 좀 조직적인 형태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기업이네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좀 없어져야 우리 어장도 이게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 자원들이 다 씨가 말라버리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기적인 단속보다는 불시에 단속하는 거에 많이 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경만 믿겠습니다. 아니, 예.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소방의 그 기능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 울릉도 쪽에 응급 환자들 이송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예.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업무가 자주 있나요? 예, 울릉도는 상당히 좀 기상이 안 좋을 때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헬기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경비함정을 이용한 경우들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가 이렇게 출산에 징후가 있어서 네. 근데 굉장히 좀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 예, 예. 저희가 이제 헬기를 이송을 하려는데 헬기도 이송이 안 돼서 경비함정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와중에 이송 네. 도중에 애를 순산한 그런 애들도 있고요. 경비함정 내에서요? 예. 이야. 그럼 경비함정 안에 뭐 의사 선생님도 있었나요? 저희가 이제 응급구조사라고 해서 네네. 저기 응급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들을 채용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 해경에서 그런 업무도 다 하는군요. 예. 야, 대단합니다. 굉장히 그 급박한 순간이었을 테고, 그래도 순산을 하게 돼서 모두들 너무 다행이다고 가슴을 쓸어 내리셨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때 분위기 어땠어요? 상당히 좀 보람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안전하게 산모를 병원까지 이송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네네. 요즘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환자들이 울릉도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저희들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경비정이나 헬기로 이렇게 자주 이송을 하고 있고, 야. 그래서 관광객들에 대한 의료도 저희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야, 진짜 울릉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해경이 그야말로 히어로겠는데요? 감사 인사도 많이 받으시겠어요? 예, 예. 어떤 얘기들 해주세요? 울릉도에서는 해경 없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세상에. 그런 많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야, 심쿵하시겠어요, 정말. 그런 얘기 들으면. 보람이 있는 거죠, 그때 보면. 피곤하다가도 그 피로가 싹 녹을 것 같아요. 예, 예. 이야. 또 그런 맛에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 너무너무 듣는 저도 막 뿌듯한 기분이 들고,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국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24시간 저희 지원체제로 상황을 근무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 전화만 주시면 바로바로 대응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든든한데요, 진짜. 예. 자, 그리고 뭐 안전사고에 이제 대응하는 거는 뭐 일상적으로 굉장히 자주 접하는 일이실 텐데, 근데 또 불시에 일어나잖아요, 이런 사고들이. 예, 예. 그럴 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그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건 사고는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24시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정말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 청장님 오랫동안 해경으로 일을 해 오시면서 요런 부분만 좀 주의를 해주면 이런 사고가 안 날 텐데 하는 부분 있으시잖아요. 예, 얼마 전에도 영덕 유소년 축구 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또 사망사고 있었죠. 예,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바다 구경으로 나왔다가 바다를 잘 모르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요. 갯바위에서 미끄러져서 안타깝게도 희생된 사고가 있었는데, 정말 그
부모의 마음으로 그다음에 좀 가슴이 좀 저려오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고들을 접하면 저 또한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를 그래도 우리가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래서 저희가 연안 위험 예보제라고 이렇게 네. 실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너울성 파도라든가 아니면 테트라포트의 위험이 예고되면 주의, 그러니까 3단계로 관심, 주의, 그다음 경계 이런 식으로 해서 예보를 인접한 구민들한테 가까운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문자로 알려주든가 아니면 도로 표지판 이렇게 게시해서 좀 주의를 요하는 그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테트라포드라고 하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 예. 방파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왜 테트리스 막 쌓아놓은 예, 것처럼 맞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겁 없이 올라가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테트라포드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예, 테트라포트는 사실 안전한 것처럼 보이는데 주변에 이끼들이 많고 그래서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운 데다가 그 추락하게 되면 네네. 테트라포트가 여러 개가 겹쳐 있기 때문에 미로처럼 그렇게 돼 있어서 한번 빠지면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이에 껴버리면은 불러도 사람들이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못 보죠. 그리고 너울성 파도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일단은 그냥 큰 파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예, 굉장히 큰 파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보는 파도의 한 서너 배 정도의 많은 높이와 양과 이야.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큰 파도가 오면 그걸 사람들이 보통은 못 보나 보죠?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일단 그 파도는 조용히 연안에 접근을 합니다. 이런 보통의 파도들은 보통 한 3, 4초 만화 찰랑찰랑 하듯이 네네. 파도가 오는데 그 파도는 쿡 이렇게 우리 뭐 고래 일어나듯이 이렇게 푹 영화처럼. 왔던 영화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사람을 확 덮쳐버리고. 예, 덮쳐서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바다를 보고 계속 지속적으로 보지 않고 등을 돌리고 놀다가 그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경우들이 가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짜 무섭네요. 예, 무섭습니다. 상어만큼 그러게요. 더 무섭습니다. 그럼 너울성 파도를 좀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파도가 높은 데는 가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바다를 즐기더라도 파도를 즐기더라도 좀 먼 곳에서 좀 즐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파도가 좀 무서운 파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좀 예. 멀리 떨어져서 모래놀이 같은 걸 하더라도 예. 예, 알겠습니다. 너울성 파도 조심하고 테트라포드에는 안 올라가는 안 걸로 올라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해해경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해역이 이제 동해하고 속초하고 울진, 포항, 네, 울릉도, 네 개. 울릉도, 울릉도, 독도도 독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독도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또 자긍심인 지역이기도 하고 그 부분을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방어를 하실 때 좀 힘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대형 함정을 항상 24시간 독도 주변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예. 사람이 타고 계속 이렇게 경비를 하는 건가요? 예, 계속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4시간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일본은 이게 그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 4일 만에 한 번씩 일본의 경비함정을 독도 주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3, 4일에 한 번이요? 예. 그렇게 자주요? 예. 그 의도는 네. 아무래도 독도를 분쟁화 시키려는 의도인 것 같고 그
그렇게 보냄으로써의 자기네들이 주장할 수 있는 분쟁에서 유리할 수 있는 것들을 자료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명분을 미리 쌓기 위해서. 예, 축적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야, 그럼 3, 4일에 한 번씩 그렇게 일본 경비정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대응을 하세요? 저희는 우리 영해는 절대 못 들어오게 영해 밖에서 일단 같이 기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해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가 이 물리적인 충돌을 또 감수하고 그렇게 그렇군요. 지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방송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 일단 돌아가라고. 방송도 하고. 예, 일단 방송을 하고 돌아가라. 우리의 영해니까 너희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만약에 들어올 경우에는 물리적 행사를 하겠다라고 경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안 가나 보죠? 그러니까 우리 영해 쪽으로는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들어오지는 않는데 거기를 이렇게 밖에. 대회를 계속. 예. 야, 진짜 우리 동해해경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많이 있지만 그 독도 해역에서 우리 영해를 지키고 계시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막 웅장해지는 느낌이 들고, 이번에 동해해경청이 치안감 청장 체제로 격상이 된 게 이거는 뭐 진작에 됐어야 되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 러시아나 일본을 대할 때도 기관장의 체급이 같아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그 대면해서 뭐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그럴 때도. 예, 예. 네. 이거 혹시 러시아나 일본에도 소문이 났을까요? 이 기쁜 소식이? 저희가 알렸습니다. 러시아하고 일본 쪽에. 예, 예. 그래서 러시아 쪽은 축하한다고 전문이 왔었고 네네. 받았고, 일본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나요? 묵묵부답? 묵묵부답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반갑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좀 저 역시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동해해경청이 치안감 청장 체제로 이렇게 위상이 달라졌다는 거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렇게 동해 해역을 지키고 있는 동해해경청에 힘을 실어줬다는 또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갑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약간 긴장이 조금 될 것도 같아요. 오히려 더 자주 또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3, 4일에 한 번이었는데 이제 한 2, 3일에 한 번씩 막 나타나고. 그렇진 않겠죠. 그러진 않겠죠. 예. 우리 청장님이 계시니까 예, 잘 지켜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찰이신데 단순히 경찰 업무만 보는 것도 아니시네요, 진짜. 예. 일단 저희가 경찰이지만 군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단에 있는 거진에 있는 NLL을 수호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오류하고 있는 우리 선박의 안전도 같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해양 경찰이시지만 경찰이기도 하고 소방관이기도 하고 군인이기도 하고. 예. 그야말로 종합 치안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좀 그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해양경찰로 재직을 하신 지 이제 30년 가까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뭐, 늘 기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실 테고, 어떠세요? 돌아보니까 내가 해양경찰로서 인생을 보낸 게 좋은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물론 아직 할 일은 많으시지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대학을 또 해양대학교 나왔고, 군도 해병대를 갔고, 직장도 해양경찰이고. 이것은 운명인가요? 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자긍심을 느끼고 남은 기간도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나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저희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자세로서 남은 직장 생활도 열심히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아직도 해경으로서 하실 일들이 많이 있으신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해해경청의 첫 번째 치안감 청장으로 지금 또 오신 거잖아요. 예. 자긍심도 있지만 어깨도 무거우실 테고 앞으로 자신만의 다짐도 있으실 텐데 앞으로
이런 해경이 되고 싶다. 이런 동해 해경청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 좀 궁금한데요. 포항의 앞바다는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어족 자원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한일 간의 긴장을 한 채도 흐트림 없이 이렇게 지켜야 될 그런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안전한 바다, 네. 포항 시민이 믿고 안전하게 조업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청장님 지금껏 30년 동안 우리 바다를 이렇게 열심히 지켜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든든한 옆집 아저씨로서 저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청장님 그래도 쉬실 때 음악 같은 거 듣지 않으세요? 좋아하는 노래 있으시면은 저희가 방송 끝에 좀 붙여서 같이 들으려고요. 아 그래요? 네. 요새 봄이니까 비발디 사계의 봄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날씨하고도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비발디의 사계로 함께 들으면서 청장님과는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청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